그러면 홍콩에 수많은 기업들의 예치금들이 보관되어 있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은행들이 뭐 HSBC라던가 이런 홍콩에 있는 은행들. 근데 지금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홍콩 얘기 좀 배웠으니까 중국 본토까지 홍콩 얘기 좀 심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흔들리고 위험한지. 이미 멤버십 방송에서는 얘네가 위험하다 하나 말씀을 드렸고, 얘네는 저번 시간에 홍콩 얘기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홍콩 궁금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달러 페그제 배웠죠. 달러 페그제가 뭐예요? 홍콩도 홍콩 달러를 쓰는데 미국 달러와 패깅을 시켜버려요. 얘네랑 어떻게 돼요? 가치를 똑같이 일정 비율 비슷하게 맞춰놓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들어올리면 어떻게 된다? 홍콩도 금리를 들어올려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홍콩도 금리 인상, 금리 인하하면 홍콩도 금리 인하.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 미국이 금리를 들어올려. 그러면 홍콩도 금리를 들어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홍콩이 갖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의 부채는 나날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화폐 가치가 높아. 그럼 홍콩에 수출하는 기업들 메리트가 있을까? 홍콩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산업 기업들이며 금융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입과 수출, 무역시장도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수입을 해서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중국 본토로 들어가요. 거기서 또 이렇게 뭐 있잖아, 이름도 갈고 제품도 좀 갈고 이것저것 좀 가미해서 그래서 메이드인으로 딱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의 한 10% 20% 가까이를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의 금융창구뿐만 아니라 무역창구 역할까지도 하는 게 홍콩이다. 근데 홍콩이 금리를 들어올린다? 아, 수출은 힘들겠구나. 홍콩 제품 안 사지, 비싼데. 지금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 국가보안법 터져, 미국이 여거 관세나 무역들 이런 것들 특혜 안 주겠대.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뭐 일도 하고 IT 사업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어디로 가요? 홍콩을 빠져나가겠죠. 홍콩에 진출한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홍콩은 메리트가 없어. 자, 그러면 6월 1일 날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한대요. 개방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너네 와라. 근데 와서 홍콩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게 기준이야.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싶어? 너네 그럼 이렇게 해. 이게 뭘까? 너네 암호화폐 거래소 너 후오비, 뭐 쿠코인, 게이트아이 너네 우리 홍콩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너네가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 예치금들 어디에다 맡겨? 홍콩은행에 맡겨. 이해되셨죠? 그럼 홍콩은행은 그 돈을 갖고 돈놀이 하는 거야.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받고 그러면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외화 자금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홍콩이 지금 6월 1일 날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 열기 전에, 기존에 뭐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 다 전에 중국 본토 진출하고 싶고 전 세계 글로벌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갔던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홍콩이 어떻게 했을까? 똑같이 너네 우리 홍콩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너네 기업들 준비하는 뭐 이런 예치금들이나 투자금들 일정 부분 홍콩은행에 예치해놔. 그러면 홍콩에 수많은 기업들의 예치금들이 보관되어 있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은행들이 뭐 HSBC라던가 이런 홍콩에 있는 은행들. 근데 지금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갈 때 뭐까지 같이 빠져나간다? 기존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할 수 있게끔 홍콩에 맡겨놨던 자금들까지도 같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홍콩에 있는 은행들은 지금 예치금이라던가 이런 유동성 자산이 풍부할까? 아니면 쪼달릴까? 쪼달리겠죠. 자, 그리고 우리 스위스에서 배웠던 거, 크레디스위스가 코코본드라는 거 AT1 채권을 발행했죠. 홍콩 HSBC도 AT1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크레디스위스 28조 원 가까이 상각 처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홍콩에 있는 HSB가 발행한 AT1 채권 가격도 하락을 합니다. 이 가격이 하락하고 이만큼 빠진 만큼 뭐예요? 그만큼 홍콩에 있는 은행의 자본이 유출된 거와도 같다. 그리고 얘네들이 사놨던 미국 국채들 가격 떨어지면서 기존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다양한 투자 상품들 사놨던 거 지금 성적표는 어떨까? 성적표 당연히 좋지 않겠죠. 전 세계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럼 코인이슈님 HSB 예대 마진 하면 되잖아요. 예대 마진이 될까? 홍콩은 달러 패그제라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홍콩도 올려야 돼.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HSBC에서 이런 은행들이 대출이 나갈까? 이렇게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럼 대출 받는 사람이 없고 대출이 못 나간다는 건 예대 마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투자했던 주식, 채권, 부동산도 반응이 안 좋고 코코본드도 반응이 안 좋고 기존의 기업들, 사업가들 뭐 이런 애들 자금 빠져나간 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지금 홍콩에 있는 은행들은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은행 위기, 미국에서 유럽, 홍콩 번져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중국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나?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어. 금리를 인하해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주겠대. 그게 뭐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준금리가 그 기준 우대금리니까 그거를 동결했지만 이거를 낮췄어. 금리라고 하면 안 되지. 중국 본토에서 이거를 낮췄어. 양적 완화는 양적 완화인데 이거를 낮췄어. 지급준비율. 금맥님. 지급준비율이 뭐냐면 은행이 무조건 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상업은행 요거 그래프 보셨죠?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무조건 돈, 지급준비금. 지준율. 자, 보세요. 중국이 지준율을 0.25 낮췄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은행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을 만약에 뭐 1000억 달러면은 0.25만큼. 그러면 0.25만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적게 갖고 있어도 되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야, 대출 좀 더 해줘. 지급준비율 낮춰줄게. 본토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막 뭐 경제방송, 주식방송 이런 방송 하시는 분들은 야,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대. 돈 풀었네? 유동성 공급이네? 양적 완화네? 우리 주식 비트코인 떡상하겠다. 중국 리오프닝 가나? 이렇게 분석하실 겁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크레디스위스부터 시작해서 미국 실리콘밸리, 도이치뱅크 얘네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행들이 뱅크런이 나고 있습니다. 파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 뱅크런이 났죠? 뱅크런이 뭐예요?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지급준비율이 낮았어. 물론 지급준비율 때문에 뱅크런이 난 건 아니지만 지급준비율 조금 높이거나 아니면 많이 높이거나 하면은 뱅크런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너네 파산 났잖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전 세계 시장 투자자들이며 정치인들이며 무슨 얘기가 나올까? 야, 은행 뱅크런 너무 심하잖아.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율을 높이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스위스가 됐든 뭐 독일이 됐든 지급준비율 좀 높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중국은 금리 인하한 것처럼 지금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있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홍콩의 은행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홍콩에 있는 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중국의 외환금융 창구. 쉽게 말해서 홍콩에서 번 돈 중국 본토로 들어가. 중국 본토에서 나가는 돈 홍콩 거쳐서 들어가. 그러면 무조건 홍콩에 있는 은행과 중국 본토에 있는 은행이 돈이 서로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의 자금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으면 만약에 홍콩에 있는 은행이 무너졌어. 그럼 중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은행들 어떻게 될까? 채무가 상환 처리가 당연히 안 되겠죠. 중국 본토에 있는 은행들도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지급준비율을 내려줬네?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니까 정부에서 지급준비율을 내려줬는데 그 뜻은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될 돈이 적어졌구나. 뱅크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퍼즐이 맞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을 뭐 공급해서 뭐 살아나고 회복하고 얘기만 들어봤을 땐 좋겠죠. 좋아 보이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홍콩에 있는 은행이 중국 본토 은행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면은 지급 준비율이라도 높으면 얘네들이 방어력이 세, 더. 근데 면역력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홍콩이라는 세균이 침투해 병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해되셨나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폐쇄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좀 뱅크런이 난다? 좀 늦출 수 있어. 막 정부에서 막 때려 몽둥이 갖고 막 때리고 못 나가게 하고 막 은행 뭐 줄 세워놓고 단기 막 시간 줄여놓고 그게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속도는 늦출 수 있겠죠. 뱅크런. 근데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다 잘못하면은 연말 가서도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뭐 뱅크런이 난다 이런 기사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부터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홍콩 무너지고 중국 본토 치고 그럼 누구 칠까? 우리 한국 치는 겁니다. 중국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수입 수출 굉장히 높은 우리 한국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위험성이 지금 있다는 거. 지금 막 뭐 무조건 상승한다 뭐 한다 좋아. 4월달도 좋을 수 있어요. 왜? 무주공산이야. FOMC가 없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 상승이 언제까지 갈까? 그럴 때 우리 코인 이슈랑 같이 저점에서 작년 11월 달에 매수 들어갔고 또 최근에도 들어갔고 그런 분들이 지금 즐기는 장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현금을 갖고 매수를 하는 장이 아니라 자, 그렇게 홍콩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은행 간 대화 주선 적극적이야.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좋아해, 원해, 필요해. 그러면 수용해. 지금처럼 홍콩을 우회해서. 근데 2년 전에 어떻게 했죠? 외환이 유출되니까 당장 내쫓아버려. 후오비 글로벌, 바이낸스 다 내쫓았죠. 채굴장들, 뭐 관한, 이방거지, 비트메인 이런 애들 전 세계 3대 채굴장 애들 다 밖으로 내보내버려. 카자흐스탄, 뭐 러시아, 미국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러시아가 됐던 지네들이 필요하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